나이 65살 된 김경숙이고요.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태어나고 살았고 오남매 장녀예요. 동생들 돌봤던 기억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동생들이 자식만큼 정이 많이 가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 장녀예요. 저희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남다르죠. 저희 아버님이 중학교 때 일찍 돌아가셔서 거기다가 내가 장녀고 그래서 엄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참 많이 안 좋았었죠. 그러니까 주로 어머니가 저를 의지했고 저에게 의지한 만큼 제가 못하니까 야단도 많이 치셨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 회한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두 번째 중풍이 걸리시고 제가 모셨습니다. 12년을 모셨는데 그러면서 그 어머니와의 상처, 그 어머니와의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머니를 내가 모시지 않았다면 그 어머니에 대한 그 나쁜 기억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20년을 넘게 했습니다. 이것 또한 젊었을 때 고생했던 그리고 어머니를 모셨던 그 모든 것에 귀결이 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면서 못했던 거 그것들을 다 다시 어머니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이 자녀들이 못 모시는 걸 저희들이 모시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만족을 줘야 되고 대상자들에게도 만족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은 들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요양보호사만큼 미래를 살고 또 그분들에게 해주는 모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나에게 닥쳐질 미래를 예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일이 많죠.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대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제일 황당했던 건 치매 어르신이 그 치매약을 한 입에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이웃집 어르신하고 당연하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저 어르신 왜 아직도 저러고 주무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약을 다 먹었어요. 치매약을 한 입에 다 털어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저러면 안 되잖아요. 119 불러서 빨리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저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냥 아들들도 내비두라 그러고 어른도 내비두라고 그랬을 때가 가장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할아버지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다가 어르신이 쇠파이프 들고 나 때려 죽인다고 쫓아나와갖고 결국엔 그 집을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뿌듯한 거는 이 일은 뿌듯하지 않으면 이 일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운 떨어진 어르신에게 맛있는 것을 해줬을 때 그 어르신이 그 진짜 한 그릇을 다 잡섰을 때 무조건 해주시는 반찬 맛있다고 드실 때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빠집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 일은 보람과 성취의 직업입니다. 그것을 하루하루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 어르신들이 나에게 의지할 때 그 어르신의 필요 조건과 그걸 다 들어줄 때 저는 더 이상의 직업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봉사활동은 주로 말을 하면 안 된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독거노인들 아니면 너무 어려운 사람들 반찬과 라면 같은 거, 쌀 같은 거를 갖다 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게 그분들이 그걸 가져가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좋은 옷을 사서 좋은 신발을 사서 좋아하는 것하고는 다른 그분들의 기쁨의 얼굴을 봤을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저는 이거를 20년 가까이 다 했지만 앞으로도 더 20년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뭐냐면 이 일이야말로
진짜 내가 생존하는 이유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합니다. 젊지만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주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갑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는 실버 대학에서 총무를 맡고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에 대한 모든 거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 시간은 불과 한 15분 되지만 그 시간에 어르신들의 건강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요, 건강의 정보에 대한 거를 제일 많이 알아야 되고 또한 영양제를 제일 잡수셔야 될 분들이 그분들인데 그분들은 거기서 소외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습니다. 관절염이 주로 많은데요. 허리 아픈 사람이 주로 많은데요. 간단하게 몸동작 하나로 그거를 준비하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로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세요. 눈이 반짝반짝반짝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 건강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관계 같은 거를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 어르신들이 수긍하는 거 보면 이런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들 하나만 두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아들이 잘 자라줬다는 거죠. 애 셋 낳고 부인하고 잘 사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같아요. 나에게 아들이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살아있는, 내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 아들은 나에게 기쁨이고 위안이고 비빌 언덕이고 소중하게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바라는 건 없지만 항상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라도 해주고 나서는 제가 꼭 그 말을 합니다. 젊어서 너 어렸을 때 엄마가 못 해준 게 많아서 내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를 감사함으로 받아줘. 내가 어렸을 때 너에게 못 해준 거, 내가 너에게 서운하게 했던 거, 그런 거 다 좀 씻어주면서 나에게 좀 같이 우리 관계를 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들아, 엄마 죽을 때 일주일만 나랑 함께 있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왜요? 그러대. 엄마는 너랑 살았던 그 시절이 너무 행복하고 그리워. 근데 그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엄마 죽기 전에 엄마가 만약에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 너랑 나랑 일주일만이라도 나랑 같이 살아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그러면 참 행복할 것 같다라는 유언 아닌 유언을 우리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지금도 자식을 생각하면 그립고 눈물 날 정도로 미안하고 또 태어나줘서 고맙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짐이 되지 않는 엄마로서 살기 위해서 저는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앞에서 잘 죽는 게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손주가 3명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혼자 자라서 애 셋을 낳아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며느리도 포함되겠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신아, 유현아, 유한아, 너네들이 할머니 착하다 그랬지? 그래, 할머니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았어. 할머니 너네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매일같이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재밌게 지내자. 잘 자래. 안녕.